상위 1%를 향한 투자 전략을 공개합니다. 안녕하세요. 진행의 정유현입니다. 즐거운 금요일입니다. 2019년의 마지막 금요일, 우리 시장, 양시장 모두 상승하면서 마감했는데요. 내년 시장에 대한 희망을 확인하는 하루였습니다. 사실 배당락이를 맞이해서 증시가 출렁이지는 않을까 우려도 있었는데요. 오히려 저가 매수세가 많이 유입이 되면서 증시를 받쳐줬습니다. 어제 매도한 개인들의 양도세 회피 물량을 오늘 개인들이 다시 매수를 해줬고요. 여기에 외국인도 가세를 하면서 코스피는 강보합권인 2204선에서 마감을 했고 코스닥은 1% 넘게 오르면서 660선을 탈환했습니다. 오늘 시장에서는 IT주의 상승 랠리 이어졌는데요. DB하이텍과 SFA 반도체를 비롯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들 여럿 나왔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부품주들도 흐름 좋았고요. 반면 오늘로써 재료가 소진된 아시아나항공 관련 그룹주들 오늘 동반 하락하는 모습 보여줬고 또 악재가 나온 메디톡스와 한미약품 약한 모습이었고요. 배당락이를 맞이해서 증권과도 같은 고배당주들 하락했습니다. 한편 간만 미국 시장은 나스닥 지수가 9,000선을 돌파하는 등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이로 인한 파급 효과가 우리 시장까지 이어질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럴 때 상위 1%는 어떤 전략을 가지고 가는지 궁금하시죠? 이에 대한 나침반이 되어주실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 자리했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전문가님, 오늘 배당락이를 맞이해서 증시가 하락하지 않을까 걱정을 했었는데 상승을 했잖아요. 아, 네, 맞습니다.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오늘 또 투자병법에 우리 다비드 전문가님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날이어서 네, 눈치를 채고 조금이나마 더 탄력을 받은 게 아닌가라고 네, 지금 좀 유추를 해봤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 네, 뭐 슬픈 날이네요. 제가 그동안에 우리 이데일리 시청자분들과 지난 시즌, 그다음에 이번 시즌 계속 투자병법을 같이 하면서 또 이제 뭐 정도 좀 많이 들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뭐 레전드 종목 뭐 점상한가 이런 것도 찍어드렸고 굉장히 좀 추억이 많은 그런 투자병법이었는데 제가 오늘은 이번 시즌에 또 마지막 방송을 하고 다음 방송에서는 더 저보다 출중한 다른 전문가님이 또 준비를 하셔서 나오시게 됐습니다. 자, 그래서 아무튼 오늘 그래서 더 좋은 내용들을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제가 마지막으로 이제 선물을 막 그냥 팍 던져버리고 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끝까지 잘 시청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우리 시장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사실 어제 제가 이 자리에서 시장 얘기를 했었을 때 오늘이 배당락일인 거는 맞지만은 지금 시장이 워낙 경기라는 부분이라던가 뭐 시장이 좀 화랑기가 좀 아니기 때문에 좀 테마주, 재료주의 시세 차익을 위한 매매가 많지 배당주를 노리고 그런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물량들이 좀 많지 않다. 그래서 사실 뭐 배당락이 떨어지긴 하겠지만 시장에 그렇게 미칠 만한 그 영향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뭐 그런 부분들이 그대로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기관 쪽에서 매도가 좀 나가긴 했는데 양시장에 이제 외인 수급들이 좀 강하게 들어와 주면서 시장을 좀 방어를 해줬고요. 오늘은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더 강력한 그런 모습들이 이어졌습니다. 저는 오늘 시장을 표현을 하면서 사실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오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냥 뭐 숨만 쉬어도 행복한 장세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시청자분들도 수익 많이 내셨죠. 오늘은 물반 고기반 장세가 연출이 됐었고 그래서 지금 1월 달에 이런 분위기가 좀 이어져 간다고 하면은 저는 언제보다 그 누구보다 더 과감한 매매가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동안에 뭐 시장이 좀 많이 흔들리고 올해 혹은 뭐 작년 시장이 많이 좀 빠져서 위축이 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한다면은 뭐 과감한 매도 이후에 또 새로운 종목 교체라던가 그다음에 뭐 또 새로운 수익 실현을 위한 도전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시장이 좋아요. 그리고 1월 달에도 좋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이 더 중요한 시기가 맞습니다. 왜냐면은 시장이 좀 빠졌을 때 좋지 않았을 때 약간 좀 소극적으로 매매를 했다고 한다면은 혹은 그 당시에 손실을 조금 보셨다고 한다면은 시장이 좋을 때는 그때보다 더 많이 먹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또 종목 선정이라던가 지금 어떤 종목들이 어떤 포인트로 그다음에 어떤 종목들이 시장 대비 더 잘 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연구하고 또 고민을 해봐야 되는 시기입니다. 오늘 제가 2020년도를 준비를 하면서 우리 시청자분들이 어떤 포트폴리오를 짰을 때 가장 이상적인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고민을 좀 많이 하고 그에 대해서 이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끝까지 좀 시청을 해주시면서 내년에는 내가 어떻게 수익을 내야 될지 저와 같이 좀 좋은 고민을 행복한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 대해서 물반 고기반 장세다라고 표현을 하셨는데요. 이처럼 물반 고기반 장세가 내년 초까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과감한 매매도 가능하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특히 오늘 다비드 전문가님 이번 시즌의 마지막 방송인 만큼 정말 그 매매가 적극적인 매매가 가능한 시장에서 좋은 종목들 많이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저희 투자 병법과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전문가님 오늘의 네. 주식 명언 어떤 내용일까요? 네, 오늘 자꾸 마지막인 거를 강조를 하셔서 눈물이라도 한번 흘려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오늘 척이라도 한번 해주세요, 전문가님. 제 마음으로는 굉장히 울고 있는데 오늘 시장이 너무 좋아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전국의 이제 투자자분들이 계속해서 이제 좀 얼굴에 미소를 좀 머금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근데 오늘 투자 명언을 준비를 했는데 기분이 좋은 건 맞지만 오늘 제가 준비한 투자 명언은 형편이 안 되면 사지 마라라는 말입니다. 이건 이제 지금 워런 버핏이 그 얘기를 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이거는 좀 공감을 좀 많이 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공개 방송도 진행을 하고 우리 이제 투자자분들이랑 온라인 방송을 통해서 이제 소통도 하고 그러면은 이제 많은 분들이 힘들다 죽겠다라는 얘기를 좀 많이 하시죠. 근데 이제 또 그런 얘기를 하면서도 이 종목은 굉장히 좋아 보입니다. 이 종목을 이제 권장하고 추천을 드려요. 그러면은 현금도 없다고 그다음에 힘들어요 그러시면서 그런 그 매수에 대해서는 새로운 종목 매수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관대하고 굉장히 또 이제 막 열광을 하면서 접근을 하시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종목을 매매를 하면서 나에게 맞는, 그러니까 내 기준에 맞는 그 포트폴리오의 기준을 좀 설계를 하고 예를 들면 저는 한 4개에서 5개의 종목을 가지고 가는 걸 가장 좋아라 합니다. 이제 또 개인들마다 그런 거는 차이가 좀 있을 수 있겠죠. 그럼 그거를 딱딱딱딱 정해놓고 나는 주력주는 어느 정도, 그 다음에 대략 종목들은 비중을 어느 정도를 챙겨갈 거야, 어느 정도를 매수할 거야 이런 부분들을 쌓아놓은 다음에 그 기준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든다고 하면은 내가 이제 딱 5개의 종목만 가져가야지 하면은 이제 새로운 종목을 편입을 할 때는 그 전 종목이 매도가 나간다던가 그럼 충분히 이제 현금이 확보가 된 상황에서 관리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종목 수를 이제 유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시장에 이제 매수를 하는 데는 굉장히 좀 관대한데 자기 종목을 수익권이 아닌 자리에서 매도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인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목은 물려있는 종목은 물려있는 대로 그대로 방치를 해놓고 자, 이 종목이 좋습니다. 그러면은 그 종목을 없는 현금, 있는 현금을 쥐어 짜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또 종목들을 매수를 해요. 근데 이제 그렇게 새로 매수한 종목이 좋은 수익으로 이어진다 하더라도 과거에 물려있는 종목들은 그대로고 거기서 이제 쥐어짠 현금을 가지고 매매를 하다 보니까 수익률은 잘 나와도 실제로 계좌에 도움이 될 만한 수익금이 나오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2018년도, 2019년도 좀 장기 투자로 종목들이 물려 있으신 분들한테는 조금 더 이제 와닿는 얘기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현금을 좀 확보를 하되 좀 과감한 매도와 그다음에 시기 적절한 그런 이제 매도도 굉장히 내 계좌를 꾸준하게 들어 올리는 데는 중요하다라는 부분들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손절에 대해서 너무 막 인색하고 손절을 좀 두려워하고 무서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 지금은 시장이 굉장히 좋아지고 있고 날아갈 종목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럼 이제 지금 이 좋은 시기에 수익을 못 낼 만한 그런 이제 기회비용까지 날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을 저는 이제 강조를 좀 드리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없는 현금을 쥐어짜서 좀 무리한 종목수를 늘리는 그런 행위는 내 계좌를 위해서 당연히 하지 말아야 되는 행동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종목을 이제 기준을 삼아놓고 한 종목이 이제 매도가 되고 또 그 다음 종목을 준비를 할 때는 항상 나의 계좌의 빠른 순환과 그다음에 종목의 순환과 현금의 순환이 빠르게 돌 수 있도록 내 포트가 꽉 차 있다 하더라도 지금 어떤 종목들이 괜찮은지 그다음에 내가 매수할 수 있는 종목과 좋은 위치와 좋은 이슈, 좋은 테마, 그다음에 좋은 실적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항상 관심 종목들로 뽑아놓고 항상 또 새로 매수할 수 있는 준비를 미리 좀 해두신다고 하면은 우리 2020년도에는 우리 시청자분들이 원하는 계좌 수익률들 충분히 다 이룰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투자 명언을 꼭 머릿속에 가슴속에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과감한 매매가 가능한 지금 시장이다라고 해서 아무 종목이나 매수를 하면 안 되겠죠. 종목 선택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원칙 잘 세우시고 기준에 맞는 매매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필요하다면 손절을 통해서 종목 교체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일단 우리 투자 병법을 통해서 알게 되셨던 그 종목들 편입주 AS를 통해서 저희가 AS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ASR 종목은요. KMH 하이텍입니다. KMH 하이텍 눌렸다
주가가 현재 다시 일어나고 있는데요. 최근 반도체주의 순환매가 돌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더 좋을 것 같은데 목표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네. KMH 하이텍 향후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저는 갈 때까지 보셨으면 좋겠다라고 좀 얘기를 드릴게요. 그래서 목표가를 다시 잡아드리긴 할 건데 오늘 흐름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장중에 5.83%의 종가를 마감을 했고 장중에 7.5% 정도의 상승률을 보여드렸죠. 그리고 이제 제가 어제도 강조를 드렸었던 반도체 관련된 종목도 오늘 시장이 좋다 보니까 다 잘 올라갔어요. KMH 하이텍 같은 경우도 그랬고 지난주 말씀드렸던 어버브 반도체도 잘 올라갔습니다. 어제 추천드렸던 테스나도 오늘 급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유니셈 같은 경우도 오늘 장중에 4, 5% 이상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지금 분위기가 좀 막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또 새로운 종목을 혹은 이제 기존의 종목을 교체하면서 좀 새로운 포트를 볼 때는 반도체 종목도 필히 좀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KMH 하이텍의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왔어요. 그동안에 보여지지 않았던 대량 거래가 한번 붙었는데 위쪽으로 전고점을 뚫는 액션과 그다음에 종가 자체가 위쪽으로 돌파가 나오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습니다. 이 선이 어떤 돌파를 의미하냐면은 과거에 이제 몸통 기준으로 넘지 못했었던 이런 구간들을 오늘 종가를 위쪽에서 뛰어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추세를 좀 멀리 본다고 하면은 이런 매물들을 이제 소화해내고 돌파해낼 때 윗공간이 굉장히 좀 많이 열려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주가가 1,000원 그 초반대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벼운 종목이기도 하고 과거에 정부에서 이제 반도체 추진 전략이라든가 삼성전자의 또 발표 이런 부분들이 나왔을 때 상한가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좀 많은 끼를 보여줬었던 종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큰 수익 만족할 만한 아주 큰 수익은 아니지만 스타트가 굉장히 좋고요. 주봉상의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은 과거에 이제 막아놨었던 이런 저항선들을 붙였다가 밀렸죠. 이번에는 거래량을 늘려나가면서 오늘 금요일 종가가 마감이 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위쪽에다 안착 당겨 놓는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가능성도 충분히 더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항상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느 정도 만족스러운 수익률이 나왔을 때는 한 자리 선에서 분할 매도는 진행을 하시되 전 이 종목이 추가적인 상승이 나와서 좀 멀리 본다고 하면은 1,400원 혹은 1,500원 여기까지도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분위기가 계속해서 좀 올라오고 있는 시기니까 시장에 악재라던가 큰 변동이 없다고 한다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유니셈, 테스나, 어버브 반도체, KMH 하이텍 이런 반도체 종목들은 조금 더 여유롭게 멀리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KMH 하이텍 갈 때까지 가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어느 정도 수익 보시면 분할 매도하시는 건 좋지만 더 상승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일정 부분은 계속 보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 AES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AES 할 종목은요. KTCS입니다. 이 종목은 8월 이후 꾸준히 우상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요. 향후 전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이 종목 기관이 계속해서 매수하고 있던데 어떻게 보시나요? 좋지 않을까요? 네, 기관도 매수를 하고 외국인도 매수를 하고 굉장히 좀 좋은 수급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KTCS 같은 경우는 이번 주 화요일 날 또 급등을 보여줬었던 종목인데 어제 같은 경우도 그렇고 제가 추천드렸던 종목 중에 워낙 잘 날아가는 종목들이 많아서 약간 좀 뒤늦은 AS를 좀 해드릴게요. 오늘은 조금 좀 내린 자리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이 아기상어 이슈도 이제 같이 요즘에 삼성출판사 이슈가 좀 괜찮죠. 그래서 그런 분위기도 같이 탐과 동시에 과거에 제가 이 종목을 추천을 드렸을 때는 묵직한 그다음에 수급의 주체가 확실하게 좀 정해져 있는 종목이다라고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들이 나오면서 중간에 시장이 흔들리는 과정들도 있었는데 크게 휘둘리지도 않았고 그냥 자기 갈 길을 가면서 지금은 방향성을 위쪽으로 쭉쭉쭉쭉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KTCS가 과거 대비해서는 여전히 바닥에서 이제 막 올라온 위치거든요. 근데 이제 오늘 의미 있는 그림이 뭐냐면은 과거의 이쪽 그림, 그다음에 약간 미치지 못하지만 여기 그림, 그다음에 여기 그림. 과거에 이제 저항의 부근에 왔었던 이런 위치들을 거래량을 대량으로 터뜨리면서 최근에 한번 위쪽으로 터뜨렸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분할 매도든 수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들을 줬었고, 그다음에 다음에는 거래량을 죽여 놓으면서 과거의 저항대 지지점을 잡고 안착하는 이런 모습들이 나왔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시장의 수급이 전반적으로 좋긴 하지만 이 종목은 과거부터 외국인의 꾸준한 순매수, 그다음에 개인 쪽에서는 순매도가 계속 뺏겨 나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기관 쪽에서도 순매수가 연속적으로 더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최근에 24일 날 대량의 기관 매수가 들어왔는데 이런 부분들이 조정이 나오는 시기에 전혀 이탈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 추가적인 상승도 가능한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이 종목을 보고 계신 분들 아니면 이제 뭐 신규 접근으로 보시는 분들도 충분히 매력적인 쉬어가는 위치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익절가는 뭐 매수가 위쪽으로 잡아두시고 지난번에 전고점이 2,435원이었으니까 이번에는 여기를 돌파하는 것을 목표로 하면서 계속해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KTCS였습니다. 차트도 좋고 수급도 좋다고 하는데요. 보유하신 분들은 계속 상승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되겠고요. 신규 매수도 가능하다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제 다음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SFA 반도체입니다. 오늘 52주 신고가를 경신한 종목이죠. 이 종목으로 다비드 전문가님과 수익 실현하신 분들 있으실 것 같은데요. 2020년에 더 크게 갈 수 있을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SFA 반도체 어디까지 보실까요? 제가 항상 이런 종목을 보면서 좀 갈 때까지 봤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이 SFA 반도체가 꾸준하게 또 상승률을 보여주고, 오늘은 또 신고가를 또 쓰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지금 뭐 반도체 쪽에는 분위기가 워낙 좋기 때문에 이 종목도 훌륭하지만 그런 분위기 속에 생겨난 그런 기대감과 테마들이 힘을 좀 더 더해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래도 뭐 시장이 좋다 보니까 운 좋게 또 좋은 수익률로 쭉쭉쭉쭉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차트를 볼게요. SFA 반도체 같은 경우도 꾸준한 이런 수급의 주체들이 있어요. 연기금 쪽에서 대량으로 어제 오늘 들어왔죠. 그다음에 쌍끌이 매수가 굉장히 세게 들어왔습니다. 이게 개인의 그 단발적인 그런 물량들이 아니고 외인과 기관의 이런 대규모 매수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올라갔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더 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충분히 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 종목을 우리 그 투자병법 시청자분들께 10월 달에 이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그 과거의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을 다 거치고 거래량 늘려나고 그다음에 수급이 개선이 되면서 위쪽으로 돌파를 시도하는 이런 관점에서부터 이제 우리가 봤는데 이 종목이 뭐 그 이후로 올라갔다 내려가는 구간들도 있었고 꾸준하게 추가 상승이 나오면서 오늘 그 고점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매수를 추천드렸던 기준 대비해서 대략 한 60% 정도의 수익, 한 50% 후반대 정도가 이제 정확하게 나오는데 대략 한 60% 정도의 그 상승률, 수익률이 좀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한테 지금 굉장히 좀 필요한 종목이 이런 류의 종목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반도체 종목들의 분위기는 되게 좋아요. 근데 이 종목처럼 먼저 스타트를 끄는 종목들도 있고요. 이제 막 시작이 되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2020년도에 이런 SFA 반도체와 같은 새로운 종목을 바닥에서 제가 말씀드렸을 때는 과열된 구간이 아니고 바닥에서 이제 막 돌파가 나가는 이런 시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자리에 있는 이런 좋은 종목을 다시 이런 자리에서 매수해서 그 다음에 대장주들을 좀 가져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우리의 가장 큰 과제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SFA 반도체는 뭐 사실 그 중간에 뭐 수익 실현을 다 하셨을 수도 있고 지금은 뭐 이제 그 재매수로 보기에는 약간 좀 어려운 그 고가의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 종목을 오늘 보여드린 거는 이제 2020년도에 이런 종목이 많이 나올 수 있는 배경이 이미 마련이 됐습니다. 오늘 제가 이런 종목들 많이 소개를 시켜드리고 어떻게 이제 매수를 하면 될지 어떤 섹터를 봐야 될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저의 또 마지막 필살 제가 가장 좋아하는 모든 그 2020년도에 유망한 기업들 다 브리핑을 들으시고 거기에 맞춰서 포트폴리오를 잘 짜서 다음에 이런 대박 수익률들을 또 같이 가져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SFA 반도체였습니다. 추가적으로 더 상승할 여력은 있지만 지금 시점에서 신규 매수하시는 건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다라고 설명을 하셨고요. SFA 반도체처럼 더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많이 알려주신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편입주 AS 시간이었고요. 오늘 방송이 끝나면 오후 9시 30분부터 온라인 무료 방송이 이어지는데요. 전문가님, 네. 오늘 선물 보따리를 공개하신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일까요? 그냥 막 던져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또 그동안에 투자병법, 그다음에 이데일리 애청자분들과 또 정도 많이 좀 들은 것 같고 물론 저는 카메라를 보고 얘기하지만 우리 또 시청자분들은 지금 또 제 얼굴과 제 표정들을 다 보고 계시겠죠. 그동안에 제가 검색기도 설정해 드리면서 스스로 이제 좀 독립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기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 가지 테마들을 적중을 시켜드리면서 실제로 수익으로 이어갈 수 있는 그런 종목들을 추천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제가 이제 2019년도가 그러니까 오늘이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
한 거래일만 지난다고 하면 2019년도도 다 끝이 나버리죠. 우리가 이제 2020년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뭐 새로운 기법들이라든가 종목 혹은 뭐 이제 뭐 검색기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겠죠. 제가 잠시 강의를 하면서 하나하나씩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온라인 무료 방송에 찾아오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은 선물들을 많이 또 받아가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제가 또 준비한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잠시 후 진행되는 온라인 무료 방송에도 꼭 참여를 하셔서 2020년도에는 혼자 수익 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전략과 그런 무기들을 우리 시청자분들의 그 계좌에 장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2019년의 마지막 선물 꼭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받을 수 있는 방법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동그랗게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더불어서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제 오늘 강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오늘은 네. 어떤 강의죠? 오늘은요, 이제 다가오는 2020년도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필히 봐야 되는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위한 탑 테마 혹은 탑 재료 5개를 준비를 했습니다. 바로 시작을 할 테니까 집중하셔서 들으시고 2020년도에 수익을 낼 수 있는 전략들을 다시 좀 새로 세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수익으로 이끌 다비드 전문가님의 투자 병법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나와라 뚝딱! 자, 우리 데일리 시청자분들 반갑습니다. 다비드 전문가입니다. 제가 앞에서 좀 말이 길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강의 시간이 좀 타이트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많고 해드릴 얘기는 많은데 시간이 좀 제한적이라 바로 화면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주제가 뭐냐면은 2020년도 저는 기대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2018년도, 2019년도 시장이 워낙 또 개판을 좀 쳐놨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2020년도가 넘어가는 지금 이제 2019년도 하반기에 시장에 또 개선이 되는 포인트라던가 긍정적인 전망들이 실제로 많이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2020년도가 굉장히 좀 기대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2020년도에 수익을 내기 위해서 이것만은 알아두자, 이거 수익을 위해서 이것만은 좀 알아두자라는 취지에서 제가 오늘 새로 주목해야 될, 새해 주목을 해야 될 테마의 탑 5를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거 보고 오늘 다비드 전문가가 좋게 보고 있는 섹터와 그다음에 테마 거기에 관련된 종목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저는 아까 이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계좌에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를 이제 꾸릴 때 저는 4개에서 한 5개 정도의 종목을 가지고 가는 거를 가장 좋아합니다. 이렇게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한 종목당 최대 비중은 대략 한 20% 정도가 나오겠죠. 근데 이제
5개 20%를 꽉꽉 채워서 계좌에 아무 현금이 없이 가져가는 거는 조금 좀 무의미한 내용이기 때문에 어떤 종목은 뭐 20%를 채운다 하더라도 어떤 종목은 뭐 15% 혹은 뭐 10% 이렇게 채워가지고 여유 현금을 좀 남겨놓은 상황에서 4개에서 5개의 포트를 꾸리는 게 가장 이상적인 게 되겠죠. 항상 종목들을 매수할 때는 1차 매수, 그다음에 2차 매수 이렇게 분할 매수, 2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습관들을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를 좀 알고 가셔야 될 게 분할 매수라고 하고 이제 뭐 2차 매수를 들어간다고 하면은 물려서 물타기 한다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올라가는 종목 단타 치려고 막 추격 매수로 따라가는 그런 종목들을 했다가 물려서 아래쪽에서 단가 맞추는 이런 2차 매수랑 아싸리 이제 처음에 저 같은 경우는 음봉을 보고 앞으로 이제 올라갈 종목들을 미리 골라놓은 상황에서 그 종목이 거래량 없는 음봉 조정을 때려줄 때 1차 매수 그다음에 2차 매수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어쩔 수 없는 물타기 느낌과 애초에 이제 2분할 매수로 들어가는 전략은 당연히 이제 좀 느낌이 다르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분할 매수에 대한 부분들도 이해를 좀 하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1번 테마를 볼 건데 오늘 총 5개의 테마를 볼 거예요. 제가 2020년도에는 꼭 봐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테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당연히 반도체예요. 지금 시장에서 반도체 종목을 안 가지고 이걸 가지고 매매를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게 맞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제도 제가 반도체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었고 그다음에 제가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어제 찍어드렸던 테스나도 오늘 급등이 나왔습니다. 유니셈도 굉장히 좋은 그림이 나왔었고 아까 제가 AS 해드렸었던 KMH 하이텍이라던가 SFA 반도체도 60%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왜? 지금 반도체 업황이 좋고 시장도 좋기 때문에 잘 올라간 거죠. 근데 이번에 우리가 이제 반도체에 대해서 뭐 간단하게 포인트만 짚어드린다고 하면은 우리 코스피 시장이 하반기 이후에 이익 성장률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장 자체에서. 근데 우리 그 전체 상장사 중에서 그 실적 중에서 반도체 쪽이 반도체 업황이 차지하고 있는 그 비중 자체가 30% 이상이 넘어갑니다. 그랬는데 2019년도에는 반도체 실적 자체가 거의 뭐 50% 이하로 떨어져 버렸어요.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그럼 굉장히 이제 타격을 좀 많이 받았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들 시장의 지수 자체가 같이 막 무너져 버렸습니다. 이 표를 보신다고 하면은 이거는 이제 그 D램이랑 그 낸드 플래시 같은 반도체 가격의 그 추이를 보는 건데 2018년도와 2019년도에 이렇게 쭉쭉쭉쭉 빠졌습니다. 근데 이제 빠지는 그림들이 나오다가 낸드 같은 경우는 2019년도 하반기로 넘어가면서 저점을 찍고 반등을 하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이제 디램 같은 경우도 급락이 나오고 이제는 이제 가격을 좀 지켜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근데 이때 이런 그림들이 나오면서 여기서 이제 반도체 가격이 이제 떨어졌던 이유는 반도체 이제 고정 가격 자체가 떨어졌으니까 그 당시에 이제 시장에 일본이 막 태클을 걸고 해서 그 반도체의 위기설이 막 불고 그랬을 때 SK 최태원 회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그 반도체를 생산을 하는데 지금 글로벌적으로 그 반도체의 니즈 자체가 이제 떨어지느냐 혹은 이제 수요가 지금 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냐 아니다. 어차피 글로벌적으로 반도체 수요는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고 앞으로 뭐 5G다 그다음에 뭐 4차 산업이다 그다음에 뭐 AI다 뭐 하면서 반도체 수요는 당연히 더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근데 이게 그 반도체 가격이라는 것도 사이클이 이렇게 위아래로 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은 가격이 거품을 좀 빼면서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것일 뿐 이 가격이 자리를 잡는다고 하면은 반도체 또 수요 자체와 그다음에 업황 자체는 당연히 같이 따라가서 좋아질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시기가 지금이 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반도체 종목들도 잘 가고 있고 그다음에 어제 말씀드렸던 테스나라는 종목 이 종목은 제가 아래쪽에서 좀 여유롭게 봐도 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갭상승 띄워놓고 위쪽으로 올려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장중에 뭐 7%, 8% 가까운 이런 상승률을 좀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쪽에서는 종목들이 되게 많고 이쪽에서는 이제 좀 좋은 종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 실제로 실적 개선이 나오면서 가치 평가 자체가 굉장히 좀 잘 나오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2020년도에 포트를 새로 꾸린다고 하면은 우리 시청자분들은 이제 이런 반도체 관련된 종목으로 적어도 이제 20% 정도의 비중은 만드시는 게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도 이제 공감을 하실 거예요. 지금 시장에서 앞으로 이제 코스피의 성장세가 굉장히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반도체 종목들을 봐야죠. 근데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런 고민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 요즘에 반도체가 좋은 거는 알겠는데
반도체 종목을 매수할 만한 기회를 안 주고 계속 올라가 버리니까 매수할 기회를 좀 잘 안 주는 것 같은데 이거를 사도 될지 안 될지 고민을 이렇게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반도체는 뭐 아직 갈 길이 멀기 때문에 약간 좀 높은 자리에서 올라가는 자리에서 이제 매수를 한다 하더라도 나중에 좀 조정 시 2차 매수할 물량들만 남겨놓고 가신다고 하면은 충분히 어느 자리에서나 지금은 접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첫 번째는 반도체 종목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두 번째는 당연 제약주입니다. 근데 이제 예전 같은 경우는 이런 내용들이 있었거든요. 제약주가 올라갔을 때 반도체가 떨어지고, 혹은 반도체가 올라갔을 땐 제약주가 힘을 못 쓰고, 과거 이런 시절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코스피랑 코스닥이 또 같이 맞물려서 올라갈 수 있고, 제약주와 그다음에 반도체 종목들이 같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시장의 분위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시다발적으로 같은 날 가치 급등이 나오진 못한다 하더라도 어떤 날은 반도체가 끌어주고 그다음에 잠깐 쉬어가는 구간에서 제약주가 땡겨주고 이러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또 그 주고받으면서 굉장히 좀 좋은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이제 그런 와중에 지금 제약주 쪽에서는 수급이 어느 쪽으로 쏠리고 있냐면은 이게 또 이제 순환이 쭉쭉쭉쭉 있거든요. 과거에는 항암제, 그다음에 표적 항암제, 그쪽에서 면역 항암제, 그다음에는 이제 뭐 알츠하이머 쪽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이제 순환이 계속해서 이제 돌았는데 지금은 아무래도 이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1월 13일부터 일정이 잡혀 있어요. 내년 1월 13일. 그러니까 이런 행사들이 좀 진행이 되고 이런 일정들이 남아 있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제 초청받은 기업들이 지금 수급의 그 격차가 굉장히 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종목들, 일반적인 제약주랑 여기에 이제 초청을 받아서 기대감이 좀 불고 있는 그런 기업들이랑 수급의 격차가 좀 많이 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참여하는 기업들이 좀 몇 개가 있죠. 제가 과거에도 정리를 해드렸죠. 바이오 솔루션 이 종목은 제가 지난주에 우리 시청자분들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를 설명을 드리면서 히든 종목으로 추천을 해드렸던 종목입니다. 근데 이 종목이 한번 눌러주는 구간들 잡아놨다가 어제 급등, 그다음에 오늘 같은 경우도 급등을 해주면서 그동안에 이제 뚫어야 됐었던 이런 자리를 위쪽으로 돌파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이런 쪽으로도 파워가 좀 더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종목은 이제 시작할 자리다 보니까 더 높은 수익률을 이제 바라보고 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이제 바이오 솔루션이 이미 추천이 되었었던 종목이고 우리 시청자분들이 뭐 다른 거를 이제 참고를 한다고 하면은 여기 참여하는 기업 중에 바이오 솔루션, 그다음에 HLB, 그다음에 이제 펩트론, 그다음에 ABL 바이오, 그다음에 앞타 바이오, 티움 바이오, 동아 ST 뭐 이런 종목들이 있겠죠. 제가 과거에 또 무료 방송에서 정리를 좀 해드렸으니까 오늘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거 다시 듣고 싶다 하시면은 오늘도 온라인 무료 방송 들어오셔서 질문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그 오늘 바이오 솔루션의 움직임도 마찬가지고 최근에 펩트론이 급등했었던 모습도 그렇고 최근에 ABL 바이오의 움직임도 그렇고 여기에 참여하는 제약 기업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강하고 예사롭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르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은 다시 종목들을 정리하고 적어도 한 종목 정도는 충분히 좀 가져갈 만한 이유와 그런 근거가 굉장히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첫 번째는 반도체였고 두 번째는 제약주였는데 제약주 중에서도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일정이 있는 그런 종목들을 보시라라고 이제 두 번째 종목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첫 번째와 두 번째는 약간 주력주 성격의 종목들이 될 것이고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 포트폴리오를 볼 때는 제가 이제 어떤 거를 이제 봤으면 좋겠냐면은 이거 뉴스를 볼게요. 이게 뭐냐? 중국에서 갤럭시 폴드 폰이 330만 원대인도 불구하고 또 이제 그 판매를 나눠서 이렇게 시작을 하잖아요. 판매를 할 때마다 그냥 그 자리에서 5분 만에 다 판매 매진이 떨어져 버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인기가 많고 그다음에 이쪽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좀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과거에는 이 지금 판매를 하는 폰은 이렇게 옆으로 접는 그런 폴더블 폰인데 조금 있다가 이제 삼성 쪽에서는 폴더블 폰 2가 나오는데 그거 같은 경우는 이제 크램쉘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옆으로 접는 게 아니고 위에서 아래로 접는 이런 폴더블 폰을 또 이제 출시를 한다고 합니다. 그럼 이제 활용도와 그다음에 크기적인 측면에서도 더 이제 환호를 할 수 있는 그런 그 모습들이 마련이 될 것이고 안 그래도 이런 부분들이 관련된 종목들을 강하게 끌고 갔었는데 또 이런 모멘텀들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다 보니까 그다음에 반도체가 살면서 코스피의 시장이 산다고 하면은 IT 종목 안에서도 이런 순환매가 돌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휴대폰 부품주라던가 혹은 뭐 회로기판 관련된 종목이라던가 이쪽으로도 계속해서 선순환이 돕니다. 근데 이미 또 시장은 좋아지고 있고 반도체 종목들이 이미 뜨기 시작을 했어요. 그럼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런 순환매들을 우리가 충분히 기분 좋게 따라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제를 보여드린다고 하면은 그중에 이제 대표 주자가 여기 나와 있는 이 KH 바텍이라는 종목인데 이거는 이제 이미 좀 많이 올라간 종목입니다. 이 종목은 폴더블 폰의 힌지라는 부품을 만드는 그런 기업인데 대표적인 폴더블 폰 관련된 종목으로 떠오르고 있죠. 근데 굳이 이런 종목이 아니라 하더라도 뭐 폴더블 폰에서는 SKC 코오롱 PI라던가 혹은 뭐 이제 BH 이런 종목도 있겠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이어져 가지고 PCB 관련된 종목이라던가 혹은 이제 플렉서블 FPCB 관련된 종목들, 뭐 코리아 서키트, 뭐 인터플렉스 이런 종목들도 같이 포함이 되겠죠. 여전히 매력적인 위치와 그다음에 매력적인 수급, 그다음에 매력적인 이슈와 재료들을 같이 가지고 가는 그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같이 관심을 가지시고 뭐 주력주보다는 약간 비중을 좀 축소를 하되 당연히 또 관심 있게 봐야 되는 휴대폰 부품주 분야들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여기까지 또 세 번째가 나왔고 근데 네 번째는 약간 비슷한데 조금은 다른 분야입니다. 제가 요즘에 좀 많이 푸시를 하고 어필을 했었던 제가 약간 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그런 테마이긴 한데 여기 보시면은 삼성전자에서 차기 갤럭시 S11 이름이 다른 걸로 출시가 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는데 아무튼 갤럭시의 새로운 시리즈가 여기 나와 있는 뉴스에는 갤럭시 공개가 2월 11일에 유력 검토가 되고 있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 여기는 이제 MWC 행사에 나올 수 있다라는 내용들도 나오고요. 한편으로는 1월 달에 있을 CES 행사에서 삼성전자가 다음 그 갤럭시 시리즈 핸드폰을 공개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내용들이 막 이제 소문으로 막 돌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벌써 12월이 다 지나가고 이제 1월 달이 되다 보니까 상반기 이제 또 새로운 갤럭시 폰의 출시 시즌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모멘텀 같은 경우는 항상 그렇죠. 그러니까 출시가 되면은 그 다음에 올라가는 게 아니고 출시 전에 기대감을 가지고 그런 기대감과 이슈를 가지고 출시 전에 종목들이 이제 먼저 움직이기 시작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이 갤럭시 S11 혹은 이제 다음 후속작 출시에 맞춰서 굉장히 좀 중요한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술이 뭐냐면은 여기가 너무 검해가지고 사진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이번에 갤럭시 폰에서도 가장 강조를 하는 부분들이 카메라가 1, 2, 3, 4, 5 해가지고 5개의 카메라가 들어가는 펜타 카메라를 탑재를 한다는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삼성에서 중저가 폰이라고 한다면은 스펙이 좀 떨어지는 좀 약간 좀 저렴한 폰인데 거기에서도 마찬가지로 4개의 카메라가 들어가 있는 그런 폰을 출시를 해서 해외에서 판매를 시작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 이런 모멘텀들이 카메라 모듈 업체들의 실적을 아주 많이 겁나게 땡겨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은 과거부터 소개를 많이 해드렸었고 그중에 이미 급등한 종목들과 그다음에 뭐 목표가를 달성한 종목들도 있습니다. 근데 저는 카메라 모듈 관련된 종목들이 이미 뭐 최대 실적을 발표를 하고 2018년도에 나오지도 않았었던 역대급 또 이제 실적들을 발표하는 기업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아무래도 1월 달에 그 미중 무역 갈등이 이제 점점 해소가 되고 그다음에 그런 글로벌 악재들이 해소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시장에서는 관심이 모멘텀적인 종목들보다는 이런 이제 펀더멘탈적으로 기업의 실질적인 실적이 개선이 되는 그런 종목들로 시선이 쏠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도 이제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반도체, 두 번째 제약, 세 번째는 폴더블, 네 번째는 카메라 모듈. 그 다음에 이건 빨리 패스할게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다섯 번째는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번에 청와대에서 시진핑 주석이 내년 상반기에 방한할 가능성이 거의 뭐 확정적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제 그제도 이제 한번 위쪽에서 막 위쪽에서 급등을 막 보여주는 모습들이 화장품 종목들에서도 나왔었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한한령 해제 기대감 이쪽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당연히 중국 소비주도 주력주 느낌은 아니지만은 지금 1월 달에 수익을 위해서 미리 준비를 좀 해놔야 됩니다. 뉴스가 나와서 급등으로 갭상승을 띄었을 때 준비를 하는 게 아니고 조정 구간들을 째려보면서 아래쪽에서 준비를 해야죠. 우리 정부에서는 얼마 전에 어떤 발표를 했냐면은 이제 뭐 중국 소비
위주 중에서도 여러 가지들이 있겠지만은 저는 특히 화장품 종목을 보고 있거든요. 그중에서 정부가 매년 2조씩 투자를 5년 동안 10조를 투자를 해가지고 화장품 소재 R&D에다가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그 아세안 정상회담이 열렸을 때도 이제 또 정부에서도 그 다음에 각 그 대통령들의 부인들이 모여서 K-뷰티를 또 관람을 하러 갔고 거기서 K-뷰티를 어플하고 한국 화장품에 대해서 뭐 그 동남아권 진출에 대한 내용들도 얘기를 했었고 우리의 기술력과 그쪽에 뭐 여러 가지 인력이라던가 혹은 뭐 이제 소재 제공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콜라보레이션을 만들어서 K-뷰티와 그다음에 이런 화장품 사업들을 널리 좀 퍼뜨렸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K-뷰티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을 좀 아끼지 않겠다라는 내용들도 많이 나왔죠. 그러는 와중에 시진핑까지 이제 들어와가지고 한알령의 해제감까지 나온다고 하면은 그림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2019년도 2분기 혹은 3분기서부터 중국인들의 그 우리나라 화장품 소비가 다시 늘어나면서 실질적인 실적의 터닝 포인트가 잡혔다라는 통계치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도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오늘 막 급등하고 많이 나온 종목들도 있지만은 제 관심권 안에서는 지금 당장 가장 안정적이고 수급이 좋은 종목은 일단은 클리오라는 종목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종목도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쭉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종목 중에서 뭐 5종목을 다 가지고 있으면 더더욱 좋을 것 같고 한 요 정도의 포트폴리오만 차린다고 하면은 2020년도에 수익을 내는 데는 굉장히 좀 무난한 흐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 제가 우리 그 투자 병법을 통해서 여기 나와 있는 종목들도 마찬가지예요. 아모텍이라는 종목도 추천드리고 카메라 모듈의 대장 역할을 하고 있죠. 과거에 추천드렸던 아모텍이 현재는 많이 올라가지고 대략 30% 정도의 상승률, 오늘 기준으로 30% 정도의 상승률이 수익률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SFA 반도체 이것도 제가 그 당시에 10월 8일 날 추천드렸던 영상을 가지고 왔는데 이 자리에서 추천드렸던 SFA 반도체라는 종목이 지금은 많이 올라서 60% 정도의 상승률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SDN이라는 종목을 제가 이 종목을 10월 2일 날 추천을 드렸었고 지금은 이제 고점을 찍고 약간 내려온 위치지만은 이게 1개월, 2개월 지나는 동안 대략 116% 정도의 수익을 달성을 시켜드렸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이런 대박 종목들을 가지 위해서 가장 큰 그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이 테마 안에서도 대장주들을 잡고 가장 가능성이 있는 종목들을 봐야겠죠. 그래서 너무 무겁지 않은 시총 혹은 주가라던가 혹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확실한 테마와 일정 재료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다던가 단기적으로 과열되지 않고 바닥권에서 막 이제 거래량 동반하면서 올라가기 시작한 종목이라던가 혹은 다음 이제 1월달 1분기가 된다고 하면은 이제 그 시즌이 상패 시즌이 오다 보니까 재무의 건전성과 실질적인 실적이 터지고 있는 종목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그 체크를 하면서 과거 SFA 반도체, SDN 100% 이상의 그 수익률들 이런 종목들과 이제 견주어서 충분히 뒤지지 않는 종목을 저는 오늘 마지막 선물 히든 종목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말씀드렸던 3요소가 여기에 이제 다 그 나와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일봉상 차트인데 과거에 제가 SDN이라는 종목을 추천드리고 100%가 올라가기 직전의 자리와 굉장히 흡사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제가 강조를 드리는 요즘에 수급, 개인의 물이 타지 않았다는 가장 강조를 드리는 부분들도 이제 적합해 있기 때문에 제가 이 종목을 선물로 드리고 2020년도에 우리 시청자분들이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아까 보여드렸던 그런 대박이 터졌던 종목들과 수익률로 견주어도 꿀리지 않을 잘 올라갈 종목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제가 말씀드린 2020년도 포트폴리오에 대한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바로 이어지는 종목 브리핑 시간에 추가적인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같은 강의 잘 듣고 오셨나요? 앞서 오늘 강의에서는 꼭 편입해야 하는 상승할 수 있는 5가지 테마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이어서 관심 편입주 소개하겠습니다. 어떤 종목일까요, 전문가님? 첫 번째 종목은 ABL 바이오라는 종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의 초청을 받아서 요즘에 관심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인데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그 이중항체를 이용한 면역 항암제라던가 그다음에 이제 BBB 기술이라던가 혹은 이제 알츠하이머 치료제 이런 부분들이 기대가 됩니다. 그 행사를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어필하고 데이터를 또 제공을 했었을 때 불어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또 모멘텀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고 차트를 보신다고 하면은 지금 이제 막 바닥권에서 시작하는 종목이기 때문에 가능성과 열려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종목이 22,150원에서 마감을 했고 저는 시가 이하의 매수, 그다음에 목표가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25,000원, 그다음에 손절가는 이 아래 저점이 깨지는 23,300원 이렇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ABL 바이오라는 종목을 잘 눈여겨보시고 앞으로 1월의 일정에 맞춰서 한번 가져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편입주는 ABL 바이오였습니다. 그리고 다비드 전문가님의 마지막 선물은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공개됐는데요. 전문가님 힌트 주실까요? 제가 아까 우리 시청자분들께 탑5의 일정 테마들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서 이제 종목들을 많이 설명을 안 드렸죠. 오늘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를 짜기 위한 최적의 종목들을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동안 제가 제공을 해드렸었던 종목 검색기까지 같이 패키지로 또 선물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들어오셔서 좋은 내용들 많이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그 중에서도 여러 그 테마 안에서도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종목을 뽑았는데 올해 2019년도 IT 분야를 통틀어서 최대 실적이 나오고 있는 최고의 실적 종목을 하나 또 발굴을 했고요. 좀 과감하게 본다고 하면은 1월에서 2월 사이에 목표 수익률을 저는 적어도 한 50% 정도를 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이제 기대가 되는 그런 종목이고요. 오늘 이 종목을 제가 온라인 무료 방송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우리 시청자분들의 2020년도 첫 종목, 그다음에 수익을 가장 크게 낼 수 있는 종목으로 권장을 드리니까 오늘 필요하신 분들은 들어오셔서 제가 알려드리는 내용들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참여 방법 소개하겠습니다. 포털 검색창에 투자병법 검색하시고요. 투자병법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오늘 출연한 다비드 김정엽 전문가님 얼굴 보이고 지금 반짝이는 방송 보기 버튼 누르고 입장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투자병법은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이라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더 알찬 강의와 좋은 종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